영국 건설업계 100년 역사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축 방식은 없었습니다. 맨체스터 시청의 건축 공무원 책상에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 설계도가 올라왔습니다. 그가 첫눈에 본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나요? 이게 정말 아파트 설계도가 맞아. 아파트를 2년 만에 지을 수는 없어. 코웃음치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영국인이 불과 1년 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영국도 이렇게는 못 짓는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한국 건설사가 영국의 오랜 관행과 편견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맨체스터 시청에서 내린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영국 건설업계 전체를 뒤흔들었고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맨체스터에서 시작된 한국인들의 놀라운 도전. 그 감동의 현장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결말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맨체스터 시청 건축 담당 공무원 데이비드 마크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7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수많은 건물과 아파트 설계도를 검토해 왔습니다. 100개가 넘는 고층 빌딩 수천 개의 주택 상가 공공시설 설계도를 제 책상 위에 서서 살펴봤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건축 설계에 관해서라면 맨체스터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 설계도를 보는 순간이었죠. 이게 정말 아파트 설계도 맞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마치 외계어로 쓰인 문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동료 앤드루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죠. 앤드루는 저와 함께 15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앤드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 한국 건설사가 제출한 설계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너무 다르네. 설계도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구조가 그려져 있었어요. 프리캐스트 공법이라는 것도 있고 내진 설계도 영국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었죠. 건물의 기초 구조부터 달랐고 공간 활용법도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자재의 배치와 작업자들의 동선까지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런 디테일한 설계는 영국 건설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었죠. 앤드루도 제 옆에 서서 설계도를 살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색다른데. 근데 규정에는 문제 없는 거야? 그게 놀라운 거야.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이렇게 혁신적인 방식으로 설계했어요. 우리 안전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고 말이야. 서류를 살펴보니 섬광건설이라는 회사였어요. 한국에서는 꽤 큰 회사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제안한 공사 기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보통 이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4년에서 5년은 걸리는데 이 회사는 2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규모의 아파트를 2년 안에 지을 수 있을 리가 없어 제 경험상 그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건설 현장의 지연이 너무나 흔한 일이니까요. 자재 공급 문제부터 인력 부족, 날씨 문제까지 수많은 변수가 있죠. 맨체스터의 까다로운 교통 상황과 주차 문제도 있어서 자재 운반에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자신만만했어요. 설계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층에 콘크리트가 굳는 동안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자재를 정확한 시간에 현장에 배달하는 시스템과 작업자들의 동선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또한 빗물 재활용 시스템, 태양광 패널 이중 단열재 등 환경 친화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사무실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그 설계도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연히 그곳에서 맨체스터의 다른 건축 담당자인 윌슨을 만났습니다. 윌슨 혹시 한국건설 회사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윌슨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한국은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 특히 고층 건물 짓는 속도는 정말 놀라워. 왜 오늘 한국 회사에서 제출한 설계도를 봤거든. 정말이지 달랐어.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공사 기간이 믿기지 않아. 윌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크 너무 의심하지 마. 몇 년 전에 내 사촌이 한국에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30층짜리 아파트를 1년 반 만에 완공하는 걸 봤대. 게다가 품질도 최고였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한 건설의 영국 지사장인 브라운 김이라는 분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한국계 영국인으로 유창한 영어로 설계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크 씨. 저희 설계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사가 제안한 공사 기간이 현실적인지 의문이 들어요. 브라운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진행된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타임랩스로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건물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빠르게 세워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서울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1년 7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는 규제가 더 많고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 여유를 두어 2년으로 계획했습니다. 그의 설명과 함께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의심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규정상 문제가 없었기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섬광건설의 맨체스터 아파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영국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방식이 세계 최고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회사는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캐서린에게 이야기했죠. 캐서린은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항상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상한 설계도를 봤어. 한국 회사에서 제출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너무 달라. 캐서릴리는 저녁을 준비하며 웃었어요. 당신도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많은데. 내 수업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영국식 건설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건축학과를 나오고 17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형성된 제 전문가적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책장에서 본 한국 관련 책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죠.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나라의 기술력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겁니다. 과연 이 한국 회사가 말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의문을 안고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직접 그 답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 후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설계도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통 공사 현장은 먼지 투성이의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달랐어요. 현장은 놀랍도록 깔끔했습니다. 자재들은 종류별로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죠. 먼지도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했습니다. 마크 씨 오셨군요. 한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자신은 한국인이며 김정훈이라고 소개했죠. 섬광건설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현장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현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공사장과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죠? 김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공사 현장도 하나의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일하면 작업 효율도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줄어든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영국인 노동자 몇 명도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느려질 텐데 시간 낭비 아니냐며 물었어요. 그때 김정훈이 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면 왜 더 빠르고 효율적인지 직접 지켜보시죠. 오늘 하루만 우리 방식을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돌아서서 계속 현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모든 작업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영국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저희는 모든 작업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순서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중복 작업이나 자재 낭비가 거의 없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프리캐스트 공법이었어요. 벽체와 바닥 등 주요 구조물을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법은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정말 예상보다 빨리 끝낼 수 있겠네요. 제 말에 김정우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제시한 기한 내에 반드시 완공할 거예요. 현장 한쪽에서는 영국인 작업자와 한국인 기술자가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점차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정훈이 저를 작은 컨테이너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작업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심지어 작은 정수기와 커피 머신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작업자들의 휴식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다시 일할 때 더 집중 중할 수 있으니까요. 영국 건설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배려였습니다. 보통은 그냥 어디든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 게 전부였거든요. 현장을 둘러보고 난 후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영국식 건설 방식이 정말 최선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캐서린에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죠. 어쩌면 우리가 배울 게 많을지도 몰라. 그 현장은 정말 달랐어. 모든 게 체계적이고 낭비가 거의 없었어. 캐서릴리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네. 좋은 일이지. 그날 밤 한국 건설 방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것. 특히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가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현장 방문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크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우리 방식이 수십 년간 검증된 건데. 제 동료의 말에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나도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는 건 분명해.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고 저는 매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공사는 계획대로 아니 오히려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초 공사가 이미 완료되고 구조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건설 현장에서 자주 보던 자재 낭비 작업, 지연 의사소통 문제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영국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공법이 영국 실정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죠. 심지어 일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들의 방식은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통과했을 몰라도 실제로 안전할지 의문이란 말만만 토로했습니다. 그는 섬광 건설의 프로젝트가 영국 건설업계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찰스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의 설계는 우리 기준보다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특히 내진 설계 부분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제 말에 찰스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크 자네까지 그들 편을 들어서야 되겠어. 우리는 수십 년간 이 방식으로 해왔어. 갑자기 외국 회사가 와서 모든 걸 바꾸려 하다니 그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섬광 건설의 방식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었죠. 공사가 시작된 지 6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섬광 건설의 공정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기초 공사만 그것도 반년은 걸리는데 이미 건물의 뼈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이었죠.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고 자재 위치 작업 진행 상황 문제점 등을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김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영국 현장에서는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 건설사의 효율성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형, 동생과 같이 마치치 가족 같은 호칭으로 부르며 긴밀하게 협력했고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런 문화가 현장의 단결력을 높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훈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어요. 마크 씨, 우리 직원들이 영국 노동자들과 잘 협력하고 싶은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진솔한 요청에 감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 방식만 고집하는데 그는 현지 문화와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과 영국 작업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작업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집단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영국인 작업자 한 명이 한국 팀과의 작업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들을 불신했어요. 함께 일해보니 정말 프로페셔널하더군요. 특히 안전에 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말처럼 한국 팀은 안전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했어요. 영국 현장에서도 안전 규정은 있지만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김정훈의 설명을 들으며 영국의 현장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는 결국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점점 더한 한국식 건설 방식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영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비효율과 낭비가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공사가 1년째 접어들 무렵 저는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것보다 훨씬 자주 방문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식 건설 방식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현장을 떠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인부들이 햄버거와 피자를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배가 고파졌어요. 그런데 한국 직원들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져서 따라가 보았죠. 그들은 현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쌀밥,
김치 여러 가지 반찬 그리고 뜨끈한 국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이게 다 현장 식당 음식이에요? 제 질문에 김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직원들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 먹어야 잘 일할 수 있으니까요. 마크 씨도 함께 드시겠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요즘 맨체스터엔 K푸드가 유행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먹어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테이블에 앉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일하는 사람은 잘 먹어야 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첫 입을 때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특히 김치찌개라는 음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맨체스터 어느 구내 식당에서도 이런 건 안 나와요. 식사를 하며 한국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각 음식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라고 했습니다. 함께 먹으며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거였어요. 식당을 담당하던 한국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음식은 입맛에 맞나요? 네, 정말 훌륭해요.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죠?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같이 고생하는 동료니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 건설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 3회씩 한국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게 되었어요. 맨체스터에도 유명한 순두부찌개 식당도 있지만 솔직히 현장 식당이 더 맛있었습니다. 식사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매일 아침 현장 미팅 전에 체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팀워크를 다지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크 씨도 한번 해보세요. 온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김정훈의 권유로 아침 체조에 참여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막상 해보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몇 년째 고생하던 허리 통증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영국인 작업자들 중 일부가 한국식 아침 체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그들도 효과를 느끼게 되었나 봐요. 점차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마크 믿기 힘들겠지만 아침 체조 덕분에 내 만성 어깨 통증이 좋아지고 있어. 영국인 기술자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문화적 교류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또한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 직원들의 근면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하루 일과를 준비했어요. 마치 일이 그들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김정훈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무원으로서 느꼈던 직업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와 건설 방식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제 사무실 동료들은 제가 왜 그렇게 현장에 자주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크 자네 요즘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동료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그저 배우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는 걸 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제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이라는 것도요. 한국 건설팀과 함께하며 저는 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관행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 캐서릴리는 제가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반겼고, 주말에는 함께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식료품을 사고,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른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기뻐요. 아내의 말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편애했는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늦게나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섬광건설의 아파트는 이미 외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영국 건설사 있다면 아직도 중간 단계에 머물렀을 텐데. 말이에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운 진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차원의 효율성을 보게 되었어요. 한 건설팀은 각 층마다 작업 순서를 정확히 계획하고 한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작업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자재 낭비도 없고 대기 시간도 최소화되겠네요.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저스트 인타임 방식을 적용해요. 필요한 자재가 필요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도록 계획하지요. 이 방식 덕분에 현장에는 자재가 쌓여 있지 않았고 그만큼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재 더미와 쓰레기 더미가 없었죠. 어느 날 맨체스터 다른 건설사들이 섬광건설의 현장을 견학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한국식 건설 방식의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꺼이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게요. 김정훈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보통 기업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철저히 지키려 하는데 그는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쉽게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김정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좋은 기술은 공유될 때 더 발전한다고. 저희가 영국 건설업계와 협력하면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마인드가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현장 견학이 끝나고 많은 영국 건설업체들이 섬광건설과의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완성되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방문했어요. 모델하우스는 항상 실제보다 좋게 꾸며 놓는 법이지만 이건 달랐어요. 실제 완공된 아파트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캐서린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공간 활용이 놀라웠어요. 같은 평수라도 영국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수납 공간이 곳곳에 있었고 모든 공간이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죠. 한국은 땅이 좁아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모델하우스를 안내하던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식 아파트는 공간 활용에 있어 정말 뛰어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조명, 온도 보안 등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에너지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스마트홈 기술이 있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구현된 사례는 드물었죠. 이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모든 세대에 기본 제공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표준이 된 기술이에요. 그의 대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모델하우스 방문 후 캐서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입주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러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이 있잖아. 마크, 우리 집은 이미 25년이나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요? 아내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캐서린은 항상 우리 집에 애착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도 한국식 아파트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려해 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청 내에서도 섬광건설의 프로젝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까지 관심을 보였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맨체스터 주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시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식 건설 방식은 단순히 효율성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었거든요. 더 짧은 시간에 더 품질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한국식 건설 방식이 이제는 영국 건설업계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보였어요. 공사 기간이 1년 9개월이 되었을 때 모두가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섬광건설의 아파트가 예정보다 3달 일찍 완공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는 영국 건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보통은 공사가 지연되는 게 당연한데. 제 질문에 김정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획에 여유를 두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해결책도 준비해 두었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국 건설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섬광건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고 대비했어요. 맨체스터 시청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축과장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죠. 마크 이 한국 회사가 정말 예정보다 일찍 완공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의 공사 진행 속도와 품질 관리가 정말 탁월해요. 건축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군. 그들의 방식을 우리 시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게. 맨체스터시 공무원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였다가 호감의 자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상황이 한국 건설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진압된 상태였어요. 놀라운 건 김정훈을 비롯한 한국팀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마크 씨 걱정 마세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미 복구 계획도 세워놨어요. 김정훈의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을까요? 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도 계획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이틀 안에 정상 궤도로 돌아갈 거예요. 정말 그의 말대로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오히려 섬광건설의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 건설사가 맨체스터 혁신을 가져오다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기사에서는 섬광건설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높은 품질, 그리고 빠른 공사 속도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방식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김정훈과 함께 공사 현장을 순회하던 중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건설 현장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모든 회사가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아서 빠르고 효율적인 건설이 필수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환경적 제약이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요. 건물이 완성되어 가면서 저는 종종 옥상으로 올라가 전체 현장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훈이 저를 따라 옥상에 올라왔어요. 마크 씨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영국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못 짓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제 말에 김정은은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건설 문화가 만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예정보다 빠른 완공이 가시화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고 분양률 70% 넘어섰어요. 이는 맨체스터 신축 아파트로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편 저와 캐서린도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한 거예요. 25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마크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그렇게 열정적인 걸 보면 우리도 한번 경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섬광건설의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예정했던 2년보다 3달이나 빨리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맨체스터 역사상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한보다 빨리 끝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완공 검사를 위해 제가 직접 방문했어요. 건물 외관부터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봤고 놀라웠습니다. 품질이 정말 뛰어났어요. 콘크리트 이음새 하나, 페인트 칠 하나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였으며 심사를 완벽히 통과했습니다. 김정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팀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마크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감동했어요. 사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지켜보고 배웠을 뿐이었죠. 완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맨체스터 시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시장님은 연설에서 섬광건설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맨체스터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 시의 주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맨체스터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이 영국 건설업계를 바꾸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섬광건설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다루며 이것이 영국 건설업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전망했고 이 아파트를 둘러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한국식 아파트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스마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이런 아파트라면 정말 살고 싶어요.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스마트 홈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한 방문자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영국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한국식 아파트는 같은 평수라도 훨씬 넓게 느껴졌어요. 공간 활용이 정말 탁월했죠. 놀라운 사실은 이 아파트의 분양률이 이미 80% 넘었다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30에서 40% 정도인데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저와 캐서린도 드디어 입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우리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탁 트인 거실과 효율적으로 설계된 주방, 그리고 편리한 수납 공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조명 온도 보안 등을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주차장의 차량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미래의 집 같아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녀도 새 집에 만족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넓은 발코니에서 보이는 맨체스터 전경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입주 후 며칠 뒤 한 건설사에서 주민들을 위한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식 아파트의 혁신적인 설계와 시스템에 감동받았다는 거였죠. 파티에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마크 씨,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렇게 주민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도 그래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크 씨의 경험과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캐서린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 일이 당신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직업적 열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식 건설 방식을 영국에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날 밤,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맨체스터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식 아파트가 영국 건설업계에 가져올 변화와 그 변화의 일부가 된 제 자신에 대해서 김정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영국 건설업계를 변화시킬지 모르겠다.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섬광건설의 아파트 완공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맨체스터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식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어요. 시의회에서는 한국식 건설 방식을 장려하는 정책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청 건축 담당 공무원이자 한국 건설 방식의 지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식 건설에 대해 물었고, 저는 기꺼이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했어요. 마크, 당신이 이렇게 한국 방식을 지지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가장 회의적이었는데 말이죠. 이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깨달았어요. 섬광건설의 성공은 영국 내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영국인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높은 품질과 혁신을 인정받게 된 거죠. 놀라웠던 건 섬광건설이 맨체스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과 중동,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그들의 기술력을 원했어요. 마크 씨, 이 모든 성공이 당신 덕분이에요. 완공 한 달 후, 김정은이 저를 만찬에 초대했을 때 한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방식을 지켜보고 배웠을 뿐입니다. 김정은은 고개를 저었어. 당신이 처음부터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 프로젝트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와 영국 사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했어요. 사실 제가 한 일은 그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만찬 자리에는 한국에서 온 섬광건설의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어요. 마크 씨,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영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이 서로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비전은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협력과 발전을 꿈꾸는 것이었거든요. 맨체스터 시청에서는 제게 특별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한국식 건설 방식을 영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이것이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크, 당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맨체스터 건설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영국 건설업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렇게 저는 한국식 건설 방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건설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 제 경험을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건설사들도 맨체스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영국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영국 건설업계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미래다. 이제는 영국 건설업계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대상이었던 한국식 건설 방식이 이제는 미래의 방향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가끔 섬광건설의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모두 만족스러워 하시더군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공간 활용에 대해 칭찬이 많았어요. 이런 아파트라면 전국 어디든 지어야 해요. 정말 살기 좋거든요. 한 주민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과 문화의 교류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제 책상에 놓였던 낯선 설계도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식 건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것, 낯선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문화와 방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테니까요. 오늘도 맨체스터에는 한국식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 아닐까요?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그 설계도가 이제는 맨체스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온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섬광건설이 지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맨체스터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